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시도지사들이 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13조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제시받고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2조 원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 신설을, S-오일은 9조 2천억 원 투자, 고려아연이 1조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하겠다며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13조 원의 투자 의향을 추가로 제시받고 있다며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석유화학 단지도 한 13조 정도가 투자 의향이 있습니다.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 땅이 없어서 못 온답니다. 당장 필요한 건 1년 안에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시기도 당겨야 되고. 김 시장은 개발 제한 구역의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전적으로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은 도시철도 1, 2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에 태화강역과 북울산역 정차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동반 성장을 위해 광역철도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세계시도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지원단의 본격 운영을 통해 부울경의 요구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 도심 융합특구 선도 사업이 국토부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서범수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도심 융합특구 심의에서 울산시의 도심 융합특구 선도 사업 지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도심 융합특구는 울주군 KTX 복합 특화단지 일대 162만 제곱미터와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 31만 제곱미터 등 193만 제곱미터입니다. 울산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올해 11월 3차례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4번째 신청 끝에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전환점으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법정 문화도시 울산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가 중요하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을 기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실시됐습니다. 정칠학 시의원은 공적 영역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경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손명희 의원은 도시공사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후보의 자질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청문회라고 지적했고 울산시민연대는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과 주요 인사들이 전문성이나 참신성을 찾기 어려운 전직 정치인들로 구성되고 있다며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울산시에 보낼 예정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낙선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의 기부행위에 공모한 전현직 공무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당시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서 전 부군수가 선거구민 7명에게 1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데 이어
같은 날 선거구민 12명에게 또다시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3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 A씨의 기부 행위를 신고한 B씨와 불법 선거 운동을 신고한 C씨에게 각각 1,500만 원씩 3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을, 4월에 실시되는 교육감과 지방의원 보궐선거의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어려운 상황 속에 민선 8기 울산시는 변화와 도전으로 울산의 미래 60년을 그린 한 해라고 자평했습니다. 비즈니스 시장을 되겠다던 김두겸 시장은 전기차 울산 공장과 샤힌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7월 1일 취임과 함께 과감한 시정을 예고했습니다. 울산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정부를 설득하고 기업체와 협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는 현대자동차의 2조 원대 전기차 울산 공장 신설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1조 원 규모의 고려아연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증설, S-오일의 9조 2천억 원대 샤힌 프로젝트를 울산에 유치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인 울산 태화호가 건조되는 등 자동차와 조선, 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 고도화와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복 업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 내 과감한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시작으로 울산 문화재단과 울산 관광재단 통합, 울산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 통합, 인재평생교육원을 울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사 중복 업무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라든지 또는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광역시 최초로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구대 한각화 보존과 식수확보 문제는 또 해를 넘기게 됐고 민선 7기 때 추진돼온 불경 특별연합은 폐지를 강행하면서 정치적인 분쟁에 놓이게 됐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고 어제 임단협 조인식과 함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해 무분기로 교섭을 매듭지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협력해서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정병천 노조지부장도 해를 넘기지 않고 타결한 것을 새로운 노사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8년 만에 무분기로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울산경제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상일 박사는 최근 10년간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 GRDP 성장률 변동성은 4.61%로 제주에 이어서 전국 2위라며 높은 변동성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지역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인공지능이 경제와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정보를 연계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미래 전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반 경제 고용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잠재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주군이 환경 방사선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공중탐사 전용 드론을 도입합니다.
환경 방사선 공중탐사 전용 드론은 방사선 측정기를 탑재한 초경량 비행 장치로 방사선 오염 분포와 실시간 방사선량 측정값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전용 드론으로 평상시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생활 주변의 환경 방사선을 감시하는 한편 비상시에는 방사능 오염 측정과 실시간 주민 대피 영상 모니터링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어제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지인 서자바주에 교류 협력 추진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시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공동문화 사업 등 교류 협력 간담회를 갖습니다. 내일은 양도시 간 우호 협력 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서자바주와의 교류 의향서 체결로 환경과 교통, 경제와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울산에서도 청약 미달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영 아파트 3곳 중에 2곳이 미분양 상태라고 합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분양했던 울산 남구의 한 민영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입지가 좋아 분양에 성공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 2단지를 합해 593가구를 모집하는데 고작 78명만 지원했습니다. 전체 분양 가구의 87%가 미달된 겁니다. 다른 곳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울산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는 14곳. 이 중 현재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곳을 제외한 12곳 중 8곳이 미분양됐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2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과는 딴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떨어지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오르고 금리도 더 오를 거란 우려에 수요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금리, 그 다음에 이제 올랐던 집값들이 떨어지는 추세를 지켜보는 거지. 어디 얼마까지 떨어지려나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11월 말 현재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1,400여 세대, 1년 만에 1,000여 세대가 늘었습니다. 얼마 전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2월 울산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도 1년 전보다 2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의 찬바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정식으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매매에 개입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동산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C 업체의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고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에게 정식으로 중개안 의뢰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이세민 교수팀이 환자 맞춤형 항암제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대규모 항암제 반응성 데이터와 다중 오믹스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법으로 학습시켜서 환자 맞춤형으로 항암제 효능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팀은 암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 후보를 제안해 맞춤 치료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구청이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상이 확대된 특정 용량 이상의 보일러와 냉온수기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명령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교육복지 이음단 사업에 대한 평가가 98%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복지 이음단은 학습과 심리, 정서, 돌봄 등을 1:1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 후견인 사업입니다. 이음 단원은 정서적 교감을, 이음 학생은 체험활동 기회의 다양성 부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현재 40명인 교육복지 이음단원을 60명으로 늘리고 예술과 체육, 진로 등 후견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